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제 평창 올림픽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하계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대회,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4대 스포츠 행사를 다 치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핵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안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무리하게 북한 팀을 초청해서 특별 대우를 해준다든지 하면은 이 남북한 좌익이 이 스포츠 행사를 정치 선전장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좀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이 올림픽 하면은 가장 감동적인 추억으로 떠오르는 것이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의 추억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그날을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개막식을 저는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보고 나서 느꼈던 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이게 우리의 실력이구나 하는 느낌과 함께 그 개회식의 박력 있는 질주, 화려한 색채감, 아기자기한 섬세함, 그리고 굴렁쇠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 무서운 조직력, 그러나 유연함, 이것이 벽을 넘어서, 영어로는 breaking down the wall, 벽을 넘어서라는 이 개회식의 주제와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일종의 통합성을 가지고 그 노래 Hand in Hand, 손에 손을 잡고라는 주제가와도 또 어울리고 해서 하나의 위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미지죠, 이미지. 한국의 이미지입니다. 한국의 이미지가 세계로 발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기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갔던 때는 6.25 전쟁 때였습니다. 6.25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많이 몰려갔던 것이 바로 1987년 6월의 민주화 시위 때였습니다. 세 번째가 1988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있죠. 하나는 한국전쟁, 하나는 고도성장과 그 다음에 민주화,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 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은 사실은 과거와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서울올림픽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첫째 흑자라야 됩니다. 수천의 흑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긴 시설이 그 뒤에도 계속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서울올림픽 때 만든 체육시설은 지금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진행이 아주 정확하고 매끄럽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고도 별로 나지 않고, 물론 뭐 벤 존슨이 100m에서 우승했는데 약물 사용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또 우리 조직위 도핑 테스트 팀에서 발견한 거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록이 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울올림픽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써서 소련, 동구, 공산권, 그리고 중국과 수교하는 이른바 북방 외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조직위원장은 박세직 육군 소장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이 개회식 등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성공시킨 주역이었죠. 저는 서울
올림픽의 성공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올림픽은 목표를 아주 높게 잡았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이 힘에 부칠 정도로 목표를 높게 잡아야 사람은 베스트를 다합니다. 자기 능력보다 높은 목표를 실패를 각오하고, 이 박세직 위원장은 이 말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5최, 즉 최다의 참여, 최고의 성과, 최선의 화합, 최적의 안전, 최대의 절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 5천년 역사에 처음인 절호의 기회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만고역적이 된다 라면서 직원들을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 개최를 맨 처음 발상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 출신이던 박종규 씨였습니다. 이분이 1978년에 세계 사격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니까 자신이 생겼어요. 당시에 대한사격연맹의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올림픽 유치를 합시다. 이때 IOC 위원회였습니다. 건의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대결에서 남한이 결정적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공산권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유치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이 서울시에서 유치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11.6 사건 나서 한동안 잊혀져 있는 것을 다시 살려낸 사람은 역시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의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개폐회식의 중요성을 간파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한 점입니다. 서울올림픽은 서울시가 형식상 주최하는 것으로 되지만 세계인의 축제이므로 각 경기가 텔레비전에 주로 비칠 뿐이지 서울시나 한국이 소개되는 기회는 사실은 개회식밖에 없다. 개회식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박세직 위원장은 간파를 하고 여기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개회식.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올림픽 준비의 80%는 개폐회식 준비고, 그 중에서도 개회식 준비가 80%였다. 특히 서울올림픽은 텔레비전 중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텔레비전 중계에 의해서 한국과 서울이 어떻게 소개되느냐, 여기에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공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이 주제를 잘 정한 것입니다. 원래 이 올림픽의 주제는 화합과 전진이라는 다소 좀 딱딱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이어령 씨가, 그 뒤에 문화부 장관을 하셨습니다만, 이어령 씨가 아주 그 특유의 언어 감각을 살려서 벽을 넘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화합과 전진보다는 벽을 넘어서라고 하면 뭔가 이게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개회식의 이미지를 벽을 넘어서에 다 통합을 했습니다. 벽을 넘어서, 이념 대결의 벽을 넘어서, 종교의 벽을 넘어서, 민족의 벽을 넘어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 하는 이 벽을 넘어서라는 이미지로서 서울올림픽의 주제, 철학을 표현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뭐냐? hand in hand, breaking down the wall. 이런 말이 유행을 하면서 서울올림픽이 그 1년 뒤에, 서울올림픽이 88년이니까 88년, 89년 비로소 공산권이 내부의 병역으로 무너지는, 바로 벽을 넘어서 브레이킹 다운 더 월, 벽을 부수는 그런
하나의 세계사적 흐름을 형성하는데 서울올림픽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동구 공산권, 또 서울올림픽에는 오랜만에 그러니까 그 동서냉전이 격화되니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 마지막으로 다 참여했고 4년 뒤에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미국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군의 침공에 항의를 했어. 그다음 84년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또한 반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제대로 된 올림픽이었고 북한을 제외하고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공산권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가 변하는, 특히 공산권이 무너지는, 해체되는 하나의 계기를 촉진시켰습니다. 더구나 이 공산권 국가들은 스포츠 강국입니다. 오랜만에 자기 선수들이 한국에서 뛰는 걸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데 한국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선전에 속아 넘어가서 한국은 거지가 득실득실하고 미군이 사실상 점령한 식민지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 나라보다 체코나 폴란드 이 굉장한 역사를 가진 자기들보다 더 잘 산다. 이건 뭐냐? 역시 공산주의가 문제구나 하는 자각을 하는데 서울올림픽이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이 이미지 메이킹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성공한 이유는 뭐 네 번째쯤 되겠는데 이 박세식 위원장이 이 서울올림픽의 성격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잔치인데 손님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손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제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 주제가를 만들 때 한국 가수, 한국 작곡가를 내세우자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주장이 많았지만 박세식 위원장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계를 위한 노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세계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작곡가 모로데 그리고 미국인 작사가 피트로크를 초대하고 노래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코리아나 그룹을 맡기고 그 다음에 판매 제작은 세계 최대의 다국적 음반 회사인 폴리그램에 의뢰를 해서 바로 손에 손잡고라는 이 역대 올림픽 주제가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음반이 팔리고 지금도 유행하는 그런 주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주제가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그 장벽 위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게 상징하는 게 있죠. 서울올림픽이 동구 공산권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벽을 넘어서 벽을 부수는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8년에 북경올림픽을 취재하러 온 어떤 외국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서울올림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참 굉장한 나라다.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구나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가지고 어떻게 서울올림픽을 그런 식으로 성공시키고 이걸 또 북방정책과 연결시켜서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었느냐. 참 경이롭다. 더구나 공산권 붕괴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자신의 시각을 전해주고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성공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세직, 박종규 씨.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올림픽 이미 한번 죽었던 서울올림픽 아이디어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유치 신청하도록 하고 유치 작전은 노태우 당시 정무장관이 지휘를 했습니다. 박종규 씨는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고 박세직 씨는 마무리를 해서
서울올림픽 진행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이 중에 두 사람은 고인이 됐습니다. 박세직, 박종규. 우리 국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입니다. 다만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50 무슨 청산 분위기 속에서 여론을 의식해서 그 개회식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1985년 2.12 총선 이후에 벌어졌던 민주화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6.29 선언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민주화의 모델을 만들어간 것도 서울올림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면 서울올림픽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참아야 된다. 그래서 서울올림픽은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그런 또 역할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됐냐. 이 서울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했죠.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사건. 그래도 안 되니까 평양 축전이라는 것을 개최를 해가지고 1989년에 별로 뭐 알아주지도 않는 평양 청년 축전을 평양에서 개최한다면서 서울올림픽에 대한 대응으로서 5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 가난한 체제가. 그러면서 경제가 그때부터 휘청했습니다. 50억 달러의 낭비적 투자. 이것이 90년대의 대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쁜 짓을 하니까 결국은 그런 망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선의로서 한 겁니다. 좋은 뜻으로서 벽을 넘어서 화합, 전진. 이것은 우리 민족이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정확한 행사 진행, 신기록, 흑자, 시설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또 금메달감이었다. 또 박세직으로 상징되는 군인, 이어령 씨로 상징되는 지식인. 이 두 가지 문무가 합쳐져서 만든 또 거기에 관료 집단이 사명감 있는 관료 집단이 국민들을 끌고 가서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든 한국적 성공 모델입니다. 서울올림픽. 그러나 교과서에는 한국사 교과서, 좌편향적으로 써진 한국사 교과서에는 마치 서울올림픽을 무슨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처럼 새마을운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처럼 폄하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이 평창올림픽은 유치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10년도 넘은 10년 전에 사건을 다시 뒤져가지고 이미 조사가 끝난 것을 또 재조사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수사의 칼날을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이 시진핑에겐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하자고 해서 전문가들이 의리둥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북한 팀을 무리하게 초대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 북한 팀이 주인 노릇 해가지고 이 평창올림픽이 국론 분열뿐만 아니라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선전장, 북한 선전장이 되지 않도록 아주 신경 써야 됩니다. 서울올림픽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실력을 보여줍니다. 군인 출신 이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 서울올림픽은. 그럼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과연 전두환, 노태우의 서울올림픽에 못지않는 근사한 문재인 정부의 서울올림픽이, 평창올림픽이 될 것인지 아마 국민들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